일단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 문제 번호 보내. 프린트는 풀었어? 순열 조합 프린트도 풀라 그랬는데 안 풀었거나 안 가져왔거나. 풀었어요. 지금 풀었어? 가져왔어? 아니, 다 놓고 왔어? 더미를 제가 만들어놨는데 그 만든 거를 가방에 안 넣고. 지금 질문할 거 있어? 네. 추가로 뽑아놓은 게 없는데 문제를 다 쓰지 뭐. 몇 번이야? 프린트요? 근데 시점을 안 해서. 아 맞아, 답지 않는 거죠.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저는 108번, 109번. 600번. 708번. 708번이랑 9번. 712번. 이제는 풀면서 몰랐던 게 있었던 것 같아? 네, 있었는데. 아예 알지? 네. 708번은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6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그 카드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8번, 그다음 10번? 지금 10번? 9번. 9번이야? 100번도 모르겠긴 해요. 710번은 10개의 농구팀이 경기하는 리그 경기에서 각 팀은 다른 나머지 팀과 6회씩 경기를 할 때 총 경기의 수. n명이 회원 수인 동호회에서 회원들이 서로 악수를 할 때 악수 횟수가 170일이다. 8, 9, 10이랑 12. 712번은 딸기가 4개, 딸기 4개, 사과 5개, 포도 3개, 커피 3개 해서 15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꺼낸 게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맛의 사탕일 경우의 수. 일단 이렇게 할 질문? 네. 보고 또 뭐 질문할 거 있었나? 채우이도 그냥 봐. 문제는 단순하니까 일단 그 주어진 상황들이 708번 문제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9개가 적힌 카드 중에서 6장을 꺼냈을 때 그 6장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어떻게 구해야 될까? 우리 홀수 짝수 같은 거는 그거잖아. 다 홀수가 그 몇 개 더했는지 짝수 몇 개 더했는지. 그럼 일단 1부터 9까지의 수를 내가 그룹을 나눠야 되겠네. 이 중에 홀수는 5개, 짝수는 4개 있을 거야. 9개 숫자 중에서. 그럼 일단 6개 더해서 홀수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야지. 첫 번째는 어떤 경우? 첫 번째는 6개 중에 뭐 짝수 기준 할까? 더해서 홀수면 홀수 기준 할까? 6개 중에 홀수가 몇 개 있어야지 6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겠어. 홀수 5개. 홀수를 짝수에 더해버리면 짝수가 되지. 그리고 짝수끼리 더하면 무조건 짝수니까 결국 홀수의 개수가 홀수 개여야지 그 더했을 때 다 홀수가 되겠지. 즉 홀수가 5개일 때부터 홀수 3개, 홀수 1개 이렇게 3가지 경우 있겠네. 그럼 홀수 5개면 6장을 뽑아야 되니까 짝수는 1개였을 거고 3개, 3개였을 거고 1개, 5개 이렇게 3가지 경우일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경우는 홀수를 5개 뽑아야 돼. 그럼 경우의 수는 1이지만 굳이 쓰자면 5개의 홀수 중에 5개의 홀수를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 짝수도 4지만 굳이 써보자면 4개의 짝수 중에 1개의 짝수를 선택하는 거지. 다 조합으로 뽑으면 되지. 얘도 5C3, 4C3 얘도 5C1. 근데 얘는 불가능해. 짝수는 최대 4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아예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저 두 개만 계산하면 되겠네. 저 두 개 계산해서 더하면 답이지. 그 다음 옆에 709번. 이제 n명의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는 총 악수의 횟수가 171이야. 악수를 한 번씩만 했을 때. 우리가 n명이 악수를 할 때 그 악수에 일어나는 횟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n명이 악수를 하고 싶어. 예를 들어 너네 셋이 있어. 너네 셋이 한 번씩만 뭐 둘둘 악수를 할 거야. 그럼 악수하는 총 횟수 몇 번이겠어?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세 가지잖아. 악수 횟수는 총 3번이야. 이걸 어떻게 세면 될까? 사람 수가 많아지면. n명의 사람 중에 악수해야 될 애를 2명을 내가 계속 선택하면 되는 거야. n명 중에 누구 2명 골라서 걔네 악수해라. 그래서 n명 중에 내가 2명을 고르는 그 경우의 수만큼 악수가 일어나겠지. NC가 끝인 거야. NC가 악수의 횟수야. 171. 이거 우리 풀 때 2분의 n-1이 NC이고 이게 171이라서 이거 전개하지 말라 그랬지. 자연수니까 순열 조합에서는 전개하지 말고 일단 2 곱해서 340인데 얘를 쪼개면 되잖아. 얘를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 뭐가 있을지로 쪼개보면은 얼마일까? 3, 4 같은 건가? 24 넘어가는데? 3, 4, 5, 6, 6, 7, 6, 7인가? 17, 16 같은 느낌인데? 6, 7, 42, 120 아니네? 더 넘어가야 되네? 그럼 뭐 있지? 342는 7, 8, 9 1, 2 넘어가는 거 아니야? 98도 72구나 2 되는 게 몇 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8, 9, 72, 7에 1호, 19 그러네. 이게 19 곱하기 18이니까 둘 중에 더 큰 게 n이어야 되지. 그래서 n이 19겠네. 결국 악수하는 횟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악수하는 횟수는 별거 없어. 그냥 n명 중에 내가 2명을 선택만 하면 그게 악수가 일어나는 횟수가 되는 거지. 다음 710번 10개의 농구팀이 리그 경기를 벌일 때 각 팀은 다른 팀과 6번씩만 경기를 하래. 그럼 일어나는 총 경기 횟수를 구하라는 문제지.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상한 리그네. 원래는 이제 딴 팀이랑 다 경기해야 되잖아. 모든 팀이 다 9번씩 경기를 해야지 뭐 보통의 그런 리그 경기일 건데 얘는 각 팀이 다른 팀과 6회씩 6팀과 하라는 문제였던 거야. 6회씩이었어. 뭐였어? 나머지 팀과 각각 모든 팀과 다 6번씩 하라는 뜻이었던 문장인가? 각 팀은 나머지 팀과 각각 6회씩 경기를 할 때 모든 팀과 경기를 할 건데 모든 팀과 6회씩 각각 6회씩 그 말인가? 10개의 팀이 있으면은 한 팀이 나머지 9개 팀과는 경기를 다 한 번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부 다 6번씩 해라 그런 말 뜻인가? 라면 얘는 그럼 일어나는 총 경기 횟수는 얘도 똑같네. 10개 중에 내가 2개의 팀을 골라서 경기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악수랑 비슷해. 악수처럼 그냥 모든 애들이 다른 애들과 한 번씩 경기를 하게 된 거야. 근데 모든 애들이 이제 6번씩 경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6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C를 6번? 저 선지에 있나? 이거 12, 19에 2니까 5, 45 곱하기 6이야? 45 곱하기 6이니까 270. 선지에 있는 거라면 그 문장말이 이런 뜻이었겠네. 어떤 팀이 다른 모든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6번씩 9개 팀과 다 경기해라. 뭐 그런 말 뜻이었나 보지. 프린트에선 저 정도야? 질문할게. 22도 했는데 더워? 오늘은 웬일로 더워야지? 일단 20도로. 지우는 또 추워할 거 아니니까. 일단 프린트 해설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틀린 것도 보고 스텝 2도 여유될 때 해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너무 쉬운 것만 기본만 할 수는 없고. 따라나 712번도?
이렇게 졸려. 너 왜 항상 졸릴까? 체력이 약해서. 아니 제가 어제 진짜 일찍 자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안 졸리고. 근데 오늘 문제가 써놓고 안 풀었구나. 수행이 있다는 거를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 늦게까지 하면 또못 잤어요. 또 새벽에 잤어. 아 친구 너는 1년 내내 수행만 해. 아니 미치겠어요. 712번 문제. 사탕이 저렇게 있다는 거네. 딸기 맛이 4개, 사과 5개, 포도 3개, 커피 3개. 총 15개의 사탕 중에 내가 2개의 사탕을 꺼냈을 때 두 개가 서로 다른 맛의 사탕이는 이길 원하는 그 경우의 수인 거잖아. 그럼 내가 15개 중에 그냥 아무렇게나 2개 선택하면 안 되겠지, 얘는.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지 2개가 서로 다른 맛이 될까? 얘는 사실 내가 사탕 15개 중에 2개를 고른다에 집착하면 안 돼. 어쨌든 2개만 고를 거야. 근데 2개가 서로 다른 맛이 될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은 일단 서로 다른 맛 그 종류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사탕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종류를 고를 거야. 어떤 맛인지를. 그럼 4개 중에서 내가 2개를 골라. 어떤 맛의 사탕을 뽑고 싶은 건가? 다시 그럼 끝이지. 끝이에요. 다시가 끝이라고요? 내가 저 4개의 종류 중에 2개의 종류를 골랐어. 그럼 그렇게만 내가 나와야지 서로 다른 맛의 사탕이 2개 딱 하나하나 나오는 거잖아. 결국 얘는 15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는 게 아니지. 근데 문제가 이제 너무 단순해. 이 문제는 스텝 1에 있어서 만약에 이 2개가 아니라 뭐 3개, 4개 이랬으면 좀 더 귀찮았을 거야. 선생님 그러면 답이 뭐예요? 4C 답 아니야? 4C가 6 근데 6이 없어? 답이 없는데 답이 일단 2자리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생각을 못한 게 뭐가 있었다는 건데 15개 중에 2개의 사탕 문제. 이건 6번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서로 다른 맛이 있는 것. 동시에 꺼낼 때 15개 중에 2개를 동시에 꺼낼. 그리고 저 사탕들은 다 구별이 안 되는 사탕이겠네. 딸기 맛이 4개가 있는데 그 딸기만 4개는 다 구별이 안 되는 뭐 그런 거. 무슨 소리예요? 딸기랑 초콜릿이랑 외견이 같다고요? 그런 거예요? 딸기 맛 안에서 딸기 맛 4개끼리는 구별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을. 이걸 그렇게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민주만대로 여사건으로 하라는 것 같기도 하네. 전체에서 특별한 그 사탕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여사건으로 민주말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전체에서 15C2에서 같은 사탕 뽑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 내가 딸기 4개에서만 2개를 뽑았을 때랑 사과에서만 2개, 포도에서만, 커피에서만을 빼면 그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뭐지? 4C면 뭐예요? 얘는 틀린 거예요, 4C. 내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그냥 이 개수를 무시하고 그냥 종류만 내가 골라서 그냥 끝일 거라고 착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탕이 또 몇 개씩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전체에서 그냥 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됐으면 이제 교재로 갈까?
있어? 교재로 가서 행렬부터였지? 91페이지. 268번. 일단 저 A, I, J가 주어진 식이 있기 때문에 행렬 A는 다 성분을 찾았지. 그럼 그 행렬 A의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행렬 B의 성분의 값을 쓰라는 건데, 행렬 B의 그 성분인 B, I, J는 A, J, I랑 같아야 돼. 그럼 B, 11은 A 얼마나 같다는 거야? 11. B11 자리에다가 A11이랑 같은 값 쓰고, 일단 대각선은 그대로겠네. B2도 B33도 A233이랑 일단 셋 다 같잖아. 그 대각선은 A랑 똑같은 값을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은 예를 들어 B21은 A12랑 값이 같아야 돼. 그럼 A12에서 나온 값을 B21에다 쓰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나머지 다 채울 수 있지? 그 규칙대로. 그럼 얘를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로 생각하자면은 B 행렬은 어떻게 한 걸까? 아마도 A 행렬이 지금 삼행이야? 이렇게 있네. 일단 A에서 112 이 두 개는 B에서 얘랑 값이 똑같을 거야. A에서의 값과 B의 값은. 그리고 B에서의 이 1은 A12랑 같아. 얘가 여기로 가고 이 값이랑 같은 거지. 잠깐만, 근데 정사각 행렬이 아니라서 차라리 나도 제대로 계산을 다시 해보고. 일단 행렬 A가 3행 2열짜리 행렬이고, 이렇게 계산이 귀찮네. 11일 때는 첫째 2인가? 그 다음 12일 때는 얼마야? 2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3이지. 그 다음 여기는 2는 4 더하기 1 빼기 4네. 2는 4에다가 4 더하기 4 빼기 1, 7이겠네. 그 다음 3일은 6에다가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8인가? 이거 4도 잠깐. 그러니까 좋게 다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러고 싶진 않았지만 실수 안 하려면 다 써서 잘 계산해야 되겠네. A11은 2 더하기 1 빼기 1 맞지? A11은 2 더하기 2 빼기 1이고, A1은 4 더하기 2 빼기 1, 얘도 4 더하기 4 빼기 1, 얘는 2배 6 더하기 둘 곱한 거 3 빼기 1, 앞에 거 2배 6 더하기 둘 곱한 거 6 빼기 1 이거지. 그럼 이거 2, 3, 5, 7, 8, 11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행렬 성분이 2, 3, 5, 7, 8, 11 이렇게 나오는 거였네. 그럼 행렬 B는 행렬 A의 그 성분을 좀 바꿔서 만드는 건데 IJ랑 JI랑 같아야 돼. 얘의 IJ와 JI랑 같아야 돼. 그럼 1122는 똑같을 수밖에 없고, 얘는 B21은 B21이 A21과 아예 다 쓰자. 또 계산 실수할 것 같으니까 B21이 얘랑 같고, 그 다음 B12가 얘랑 같지. P11은 A11 그냥 같은 거고, 얘는 P2가 얘랑 그냥 같은 거고. 그럼 B행렬은 크기가 이거 반대네. 그래서 B행렬은 3 곱하기 2 행렬이 아니라 2 곱하기 3 행렬이 돼야 되는 거지. 얘를 반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얘는 B의 13인 거야. 얘는 B의 23인 거야.
이런 상태라서 얘는 크기가 달라졌지. 그래서 B11이 2고 B12가 5고 그 다음 B13이 8인 거지. 즉 이 B행렬은 A행렬을 이렇게 돌린 거야. 이렇게 얘를 들고 왔다가 뒤집어서 옆으로 이렇게 간 거네. 이게 258이 258이 되고 3711이 2행으로 옮겨진 거지. 그리고 A행렬의 1열이 B행의 1행 값이 된 거고 A행렬의 2열이 B행렬의 2행 값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 실수 안 하려면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잘 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냥 운으로 하려다가 실수하니까 계속 나올 것 같지? 그 다음 92페이지 93 94 95 곱셈 뺄셈은 쉽지? 곱셈부터 좀 귀찮고 96 288번 그리고 저 결석생이 289번 수업 시간에 안 했었나? (288번) 얘는 a 플러스 2b랑 저 a 마이너스 2b를 연립해서 a도 구하고 b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기본 방법 말고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쉬운 방법이 없으려나? 근데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그 단서가 없기 때문에 a, b랑 b, a랑 같다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마치 얘네들을 곱하고 싶게 생겼잖아. 우리가 곱셈공식에서는. 근데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이 행렬에서는 될 수가 없지, 곱해서. 왜냐면 교환 법칙이 a, b랑 b, a가 같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서.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연립해서 a 구하고 b 구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둘 더하면 두 행렬을 더해서 2a가 저거 나오고 마이너스 2, 0, 4 나오니까 a 구하고 그 다음 이거 대입해서 넘겨서 b 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다시 또 a도 제곱하고 2b도 제곱 이건 b를 구할 필요 없이 2b를 바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뭐 계산해본다면은 a가 이거 나왔으면은 이거 대입했어. 첫 번째다 대입할까? 첫 번째다 대입하면 결국 a가 2항에서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게 2b겠네. 2b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2, 0, 2, 1이지. 그럼 a 제곱은 그냥 얘 제곱하면 되고 이거 제곱하면은 뭐야? 1. 그 다음에 마일 2니까 1.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에 4지. 얘 자체를 제곱하면 4b제곱이 바로 나오지. 2b를 전체 제곱하면 4b제곱이니까 그럼 얘도 제곱하면은 첫 번째는 4고 그 다음은 0이고 그 다음은 4, 2, 6이고 그 다음이 1이지. 그냥 연립해서 a, b 구하고 각각 제곱하고 할 수밖에 없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랑 저 이지현이 289번을 풀어달라고. 이제 행렬에서 규칙성 찾기는 보통 제곱해보고 바로 될 것 같으면 4제곱을 해보든지 아니면 3제곱을 해보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a가 1, 마이너스 2, 0, 1이야. 그래서 이거 제곱해고 계속 규칙 찾아서 a n제곱이 1, 마이너스 128, 0, 1이 되는 거 그냥 언제인지만 규칙만 찾아보면 되겠네. 그럼 먼저 제곱부터 했어. 제 제곱하면은 첫째 성분 1이지.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데 이거 계산을 안 하는 게 좋아 사실. 규칙 찾을 때는. 마이너스 4지만 계산 안 하고 저렇게 썼어. 그 다음에 얘는 0이고 얘는 1이지. 얘는 항상 1일 것 같아. 얘는 항상 0일 것 같아. 한 번 더 해보면 a 4제곱을 이제 해볼 거야. 그럼 얘도 첫 번째는 1이지. 그 다음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 나 이렇게 썼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겠지? 1이랑 얘 곱한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또 이거 얘랑 얘 곱해진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결국 이거였을 거야. 그 다음에 0, 1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규칙 알 수 있겠네. 얘는 A 1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2, A 2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2가 2개, A 4제곱은 마이너스 2가 4개잖아. 그럼 A의 N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2가 N개 있는 거지. 마이너스 2N인 거지 그냥. 그래서 N이 64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얘는 규칙 찾을 때는 계산해도 되는데 계산을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어. 그리고 보통은 계산을 안 해보는 게 좋아. 쓰기 엄청 복잡한 게 아니라면은 굳이 다 정리한 계산한 값을 쓰지 말고 그 계산 과정에서 규칙이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 또 97페이지 98 99 100 101까지 숫자였지? 101 일단 질문 없어? 행렬은 아직 할만한가 보네. 이제 유형 12번 뭐 해볼까? 그냥 첫 번째 문제 하자.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A, B랑 B, A랑 다른데 문제에서 주어질 때가 있어. 여기 있는 문제들처럼 원래 행렬은 그래서 곱셈공식과 인수분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립한다라고 준 것은 A, B랑 B, A랑 같은 거야. 굳이 저거 전개해서 비교하지 않아봐도. 어? 안 한 거 같은데? 응. 안 했을 거야. 혼자 그냥 풀다가 풀렸나 보지? 빨리빨리 풀다가. 깨려는 중이야? 쇠과자로 바꿨어. 약과랑 눈에 띄네 같은 건데 딸기랑 초코 맛? 호치키스 같이 그냥
회사 이름이었던 건가? 원래 이름이 있어? 과자, 이탈리아 과자로? 우리나라는 왜 저런 이름을 써? 딸기랑 저거 이제 유형 12번에 있는 애들은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 뜻이야. 우리 사실 저거 다 전개 안 해봐도 돼. 근데 그냥 혹시 몰라서 한 번만 해본다면은 우리 a-b 제곱도 전개할 줄 알아야 되지. 이거 굳이 내가 a-b랑 a-b 써놓고 막 하나씩 이렇게 곱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으로 바로 쟤는 a 제곱 마이너스 ab가 나올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ba랑 플러스 b 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곱셈 공식에서는 얘랑 같으니까 당연히 이거 동류하기를 합쳐서 이렇게 될 건데 행렬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 원래. 근데 이 문제는 특별히 얘랑 같대. 얘랑 같다는 거니까 그냥 양변에 a제곱 빼서 없애고 b제곱도 빼서 없애고 그 다음에 뭐 ab도 뭐 하나 이항해서 정리하면 결국 ab랑 ba랑 같다라는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매번 저런 문제가 나올 때 다 전개해서 확인할 필요 없이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갑자기 행렬에서 성립한다 라고 주어지면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즉 AB랑 BA랑 같다인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A, B를 내가 실제로 계산해보고 B, A를 실제로 계산해서 두 개를 같다로 답을 쓰는 거지. 그래서 설마 저거 넣어서 A 제곱해보고 B 제곱해보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야. 또 A 빼기 B를 제곱하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A, B 계산하고 그다음 B, A 계산해서 둘 같다로 다 비교해서 찾는 거. 이제 그런 유형을 말하는 거였어. 뭐 계산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유형 13번이 조금 특이해. 일단은 첫 번째 문제 해보자. 첫 번째 문제 할 때 저거 행렬 A를 A, B, C, D라고 놓고 하지 마. 그건 우리가 또 나중에 도저히 못 풀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야. A를 A, B, C, D 놓고 일일이 다 써서 뭐 연립방정식 풀려면 할 수는 있어. 오래 걸려도.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312) (312번) 같은 이제 이 유형에 있는 문제들은 주어진 조건이랑 구하려는 걸 동시에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들어오니까. 나중에 시험에서 도저히 모르겠을 때는 A를 뭐 A, B, C, D 놓을 건데 또 A, B랑 다른 문자 해야 되니까 뭐 C, D, E, F라고 놓고 열심히 전개 저거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될 건데 그러고 싶지가 않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건데 얘는
구하려는 게 보니까 A에다가 AB를 곱한 걸 구하래. 근데 주어진 게 2A랑 3B가 있고 2A랑 B가 있어. 그럼 얘네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제가 나올 법하지? 얘네를 더하면 돼. 얘네를 더하면은 A에 4A, 4B가 되겠지. 왜 저렇게 될까? 이 행렬을 내가 행렬 B라고 부를 거야. 이 행렬을 C라고 부를 거야. 그럼 내가 좌변끼리 더했다는 것은 AB 더하기 AC를 한 거지. 그 다음 우변은 더하면 되니까 같은 꼴이니까 더할 수 있어서 0, 8이라고 그냥 일단 써놓고, 그럼 좌변에 있는 얘의 정체는 뭐야? AB 더하기 AC라는 건 결국 A로 왼쪽에서 묶어서 B 더하기 C. 우리 행렬이 지난 시간에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가 안 됐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하지만 같은 방향에서 묶거나 전개하는 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쟤를 A를 해서 왼쪽에서 묶은 거야. 그러고 보면은 B 더하기 C도 우리 할 수 있지. 왜냐면 B랑 C랑 또 같은 꼴이잖아. 그러니까 B랑 C를 더하는 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더한 결과가 4A, 4B인 거지. 그래서 얘는 두 식을 더해버릴 거야, 바로.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B의 모습이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되니까 여기서 다시 4를 앞으로, 실수배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잖아. 4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얘가 0, 8이 돼서 4로 나누면, 즉 4분의 1을 곱하면 얘가 0, 2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야. 행렬 A에다가 그냥 미정에서 다 잔뜩 써서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들이랑 구하려는 거의 관계성을 잘 보면서 조건을 활용을 해야 돼. 나머지 문제도 그런 비슷한 식으로 하고, 314번도 약간 특이해 보이지만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라는 거 보고 뭐가 떠올라야 돼. 저거 숙제로 해볼 건데 저거 보면 뭐가 떠올라?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곱셈공식 중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들어있는 게 있지. 우리 행렬 하나와 단위 행렬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곱셈공식 인수분해 가능했어. 왜냐하면 단위 행렬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단위 행렬이랑 곱하면은 A2랑 2A랑 같은 거였어. 결국에 A로서 같지. 단위 행렬 2가 숫자 1 역할이라 그랬어. 따라서 단위 행렬이 들어가는 순간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공식이랑 인수분해 하던 걸 그대로 써먹으면 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고. 자, 해보고, 그 다음 유형 14번 이제 본격적으로 단위 행렬이 계속 나오는 거네. 웬만하면은 우리 마지막 거 해볼까?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고 뭐 곱셈공식 인수분해 하는 거 같고. 318번
118번은? 진짜? 풀 수 있는 거였어? 쉽지 않았을 텐데. 풀어줬다. 그러긴 한데 F가 제 답이 맞는 줄 모르겠어. 뭐 근거 있게 했어? 그냥 아무거나 했어. 곱셈공식 이거 x 이거 1로 생각하면 이거 전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2세제곱은 2랑 같지? a세제곱 직접 해야지. 거기서 2를 빼면 되지. 이 세제곱은 2세제곱이 2랑 같지? 그럼 a세제곱 직접 해서 너 왜 a 4제곱을 했어? 이 제곱. a 제곱끼리 곱하면 a 4제곱 되지? 이제 318번 같은 문제들 때문에 행렬이 피곤한 거야. 우리 저런 거 진입 판정 문제가 너무 까다로워. 우리가 보통 맞는 건 왜 맞는 건지 식으로서 알아내야 되고, 틀리는 것은 식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찝찝해. 그래서 정확히 틀린 걸 알기에는 내가 틀렸다는 예시, 그걸 발레라고 부르는데 발레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정확히 틀렸다라고 확신할 수 있지. 자, 이제 저런 문제 푸는 방법은 일단 주어진 조건식을 우리가 좀 바꾸는 방법이 있어. 당연히 첫 번째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소거하는 것처럼 소거하는 거지. 더해서 2니까 뭐 B를 A를 소거할까 그냥? B는 두 개고 A 하나니까 A를 소거하고 싶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를 2B라고 할 수 있지. B만 넘겨서 그럼 걔를 여기다가 넣으면 돼. 근데 교환법칙 성립 안 하니까 반드시 순서 지키면서 우리 잘 써봐야 될 거야. 뭐 이런 거일 거야. 그러면 얘는 전개해서 뭐 2B-B제곱은 3B가 될 거고 다 뭐 오른쪽으로 넘기든지 뭐 이러면은 B제곱 플러스 B는 0이 된다. 영행렬이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겠지만은 특히 우리 행렬에서는 굳이 소거하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는 없어. 이거를 이용하려면은 내가 이 행렬에다가 이 행렬식에다가 뭔가를 하면 돼. 여기다가 그냥 내가 오른쪽에 B를 곱하겠다라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전부 오른쪽에 B를 곱해버려. 이거 이용할 거고 이거 이용할 거라서 AB를 이용할 거라서 여기 다 오른쪽에 B를 곱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버리지. 그러면 아까보다 좀 더 빨리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어. 그럼 얘가 3B니까 이거 넘기면 B제곱 플러스 B는 0이 된다.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거 뭐 소거하려고 생각해서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기보다는 같은 계산이지만 좀 더 빨리 하려면은 그냥 곧바로 내가 여기다가 뭐 곱해버리면 돼. 이게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더 계산이 빨라지겠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아. 두 개 이용해서 B제곱 플러스 B가 0이다 까지 밝혀낼 수가 없을 것 같지. 그러면 이제 니은은 맞는 거네. 니은식은 바로 나와버렸잖아. 니은을 찾았어. 그럼 이제 나머지가 문제야. 기억은 어떻게 할까? A가 갑자기 4, 2래. 4, 2라는 건 너무 특별하지? 그러면 얘는 아마도 틀릴 가능성이 너무 더 많아. 그러면 얘가 발레가 있어야지 정확히 틀린 거야. 그럼 얘는 아마 틀렸을 것 같은데 내가 실제 예시 뭘로 잡을까? A가 4, 2가 아니지만 이 두 식을 만족하는 A, B가 존재하면 A가 기억이 틀린 거야. 그럼 A, B를 내가 어떻게 잡으면은 이 두 식을 만족하는 A, B를 어떻게 잡아볼까? 일단 이걸 주목하면 돼. A, B랑 3B가 같아지려면 A라는 행렬을 내가 어떤 행렬로 잡으면 3B랑 같아질 수 있을까? A를
3, 2로 잡는 거야. A를 내가 단위 행렬 이용해서 3, 2라고 잡으면은 3, 2랑 B를 곱하면 3B가 되는 게 맞잖아. 그럴 만한 A를 내가 정했어. 그럼 B는 A랑 B를 더해서 2, 2가 되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겠지. 사실 내가 굳이 이렇게 썼지만 A가 3, 2인 거야. 그럼 B가 마이너스 2면 되잖아. 그럼 더해서 2, 2니까. 그럼 B가 이런 행렬이었을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A를 얘, B를 얘라고 했으면은 더해서 이거 만족하고 A, B 곱해서 이걸 만족하는데 A는 4, 2가 아닌 행렬이 있잖아. 실제로 이런 반대되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틀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틀렸다라는 것은 정확한 식으로서 정확히 안 된다라는 식이 아예 나오거든. 근데 그런 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드물어. 그래서 발레를 찾을 수 있으면 돼. 발레가 이렇게 찾아지면 내가 정확히 틀렸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이 반대되는 예시가 존재하니까. 그 다음 디귿. 디귿은 이제 뭐 해야 될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3 곱하기 a-b랑 같은지 다른지 물어봤어. 얘는 어떻게 해볼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좀 뭔가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아까 발견한 사실 중에서 b제곱 플러스 b는 0이 된다가 있었지. 영행렬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b 혹은 b제곱을 마이너스 b로 바꿀 수 있지. b제곱을 마이너스 b로 바꾼다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과연 이걸 내가 정리해서 이게 되나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 그럼 b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써도 되지. 왜냐하면 b제곱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밝혀낸 사실이니까. 그래서 b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쓰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까지는 될 거야. 얘를 좀 더 바꾸고 싶어. 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이용해서 바꿀까 해? 이것도 이거 이용할까 이제? 이거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뭐 소거하려는 거야. 더 이상 뭐가 바로 안 되니까 소거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 그럼 A가 2-b니까 그걸 A제곱 자리에 넣어봤어. 즉 2-b 제곱 플러스 b를 이제 또 정리해보면 되지. 이걸 정리해보면 우리 이거 바로 전개할 수 있지. x 빼기 2 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x 빼기 2의 제곱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우리 곱셈 공식 전개하는 곱셈 공식 생각하면은 이거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바로 x 빼기 2를 제곱한다고 여기라는 거야. x 빼기 2를 제곱할 거야. 그래서 얘가 됐어. 그럼 얘는 또 b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4이까지는 정리가 됐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돼? b제곱이 마이너스 b잖아 여전히. 그럼 다시 이 b제곱을 마이너스 b로 바꿔. 그러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4이까지는 될 거야. 그럼 얘는 쟤랑 같아질 리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볼까? 이것까지 다 하고 5분 이어서 시작. 저 식에서 우리는 A를 소거할 게 아니라 또 E 대신에 A 플러스 B를 대입해도 되는 거지. E 대신에 A 플러스 B를 대입하면 얘를 바꿀 거야. 그럼 4E 대신에 2A 플러스 2B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2A 마이너스 2B까지 정리가 된 거야, 최종. 결국 얘는 2 곱하기 A 마이너스 B로 정리된 거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A-B니까 3 곱하기 A-B랑 같아질 수가 없지. 단 한 가지 경우만 제외하면 만약에 A-B가 영행렬일 때만 얘랑 같아질 수 있을 거야. 근데 A-B가 영행렬일 이유가 없잖아. 얘도 실제로 내가 발레를 쓰면 되니까 A-B가 영행렬이 아니다. 즉 A랑 B랑 같은 행렬이 아닌 발레가 있을 거니까 그 발레일 때 당연히 얘랑 제 우변이랑 같아지지 않으니까 그 발레 때문에 디귿이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냥 간단한 거 발레를 바로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발레를 바로 잡기 힘든 것은 내가 주어진 식을 계속 변형하다가 어디까지 나왔으면은 걔랑은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얘랑 같아지려면은 A랑 B랑 같은 행렬이 돼야지만 이 두 값이 같아질 거니까. 근데 A랑 B랑 같은 행렬이 아니라는 발레는 얼마든지 있지. 아까 이 발레도 있잖아. 그래서 역시 디귿도 틀린 이유가 기억에서 찾았던 이 발레 때문에더라도 얘가 틀린 거야. 얘랑 얘라면은 좌변을 정리해서 얘가 될 건데 얘랑 얘를 넣어서 계산하면 저 3A-B랑 같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 이 똑같은 발레 때문에.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점 때문에 진입항전인 게 제일 어려운 거야, 행렬에서. 제일 애매하고 내가 확신 가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최대한 맞는 건 맞는 것까지 하고